저는 운이 정말 좋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살면서 저보다 운 좋은 사람 잘 못 봤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다면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진짜 운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 이야기도 할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두 가지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주위에서 이 두 케이스를 모두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지? 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진짜 힘들겠다 라고 느껴질 만큼 절벽 끝에 내몰린 사람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케이스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 둘 중 하나의 상황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보통 안 좋은 얘기부터 듣고 그 다음 좋은 얘기 듣는 게 그나마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죽고 싶을 때, 너무 힘들 때,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출구도 안 보이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몸도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고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그래서 잠도 못 자겠고 물리적으로 잠을 잘 시간도 없고 저 사람이 너무 싫고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상대적 박탈감까지 찾아온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변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죠. 친구도 동기도 지인도 다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왜 소용없냐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 고통스러움을 얘기하면 사실 다 비슷한 반응이거든요. 보통 힘들겠다, 힘내, 좋은 날 오겠지 이런 반응들이죠. 그런데 이걸 또 원망할 순 없어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알 수 없거든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30대 초반의 직장인인 이 사연의 주인공은 직장에서 소위 나쁜 상사를 만나서 과로사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5월은 보통 직장인들에게 쉬는 날이 많은 달이잖아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줄줄이 있는 달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5월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1일간 연속 출근을 했습니다. 주 5일째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연속으로 출근한 31일 중 25일은 출근한 날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6일 빼고 전부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과로를 했냐면요.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데 기분이 좋았답니다. 일찍 퇴근해서요. 가서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말은 보통은 새벽 2시, 3시, 4시, 5시에 퇴근을 했다는 거죠. 평일, 주말 구분 없이요. 그리고 주말에 어쩌다가 밤 12시 전에 퇴근을 해도 밤 12시쯤 되면 다시 업무 전화를 받고 20분 이내로 자료 작성해서 보내라는 요구는 일상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은 주 5일째 근무시간 9 to 6인 직장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분의 마음이 진짜 힘들었던 건 직장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다들 6시가 넘으면 사무실 불 끄고 퇴근하니까요. 새벽까지 있는지 밤을 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을 많이 이뻐해 주셨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일하느라 빈소도 찾아뵙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주말에 외할머니를 뵈러 부모님을 모시고 납골당으로 향하던 그 고속도로에서 업무 전화를 받고 결국 차를 돌려서 회사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이분은 결국 몇 년 뒤에 그 과로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난치병에 걸립니다. 물론 목숨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시고요. 말 그대로 난치병이니까요. 희귀한 질병이기도 하면서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평생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난치병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분이 그래도 그 일을 곧잘 해내서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반대급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전 그렇게 과로하며 일하던 그 시기에 정말 가까운 지인이 권유를 해서 그 당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모아둔 돈과 대출까지 일부 보태서 땅을 사셨답니다. 생애 첫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난치병으로 대학병원 다니면서 치료받던 그 시기에 몇 해 전에 투자했던 그 부동산 투자금 전액을 사기당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힘든 분의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말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좀 그렇네요. 이분의 이야기는 일단 잠시 접어두고 이번에는 정반대로 정말 운이 좋은 사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신데요. 조금 전 그분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으시네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이실 것 같은데요. 직장인으로서 일 그리고 재테크 양쪽에서 모두 술술 잘 풀렸다고 합니다. 먼저 커리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업무 능력을 완전히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평판도 괜찮고 동료 선후배들과도 잘 지내고 인사고과도 항상 최상위 등급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 회사에서 최연소 부서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이웨이 커리어 패스네요. 최연소 부서장이라는 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회사 부서장 중에 가장 어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서장이 아닌 직원들 중에도 이분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도 꽤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역시나 잘 해내셔가지고 부서장으로서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재테크 쪽으로는 상황이 더 좋았어요. 이전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몇 차례의 갭 투자로 되게 괜찮은 수익을 내셨고 그 후에도 갭 투자, 실거주 물건 등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셨고요. 아파트 투자만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타이밍이 제일 좋았던 건 근처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올 입지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호재가 가격에 아직 반영되기 전에 저평가 상태인 그 물건을 발견하고 그게 가격에 반영되기 바로 직전에 매입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정확히 2달 만에 그 아파트는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2달 만에요. 이 정도면 공부도 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비상장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거둔 만큼의 수익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자산을 쌓아서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오족이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경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너무 극단적인 두 분의 사연을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유튜브나 트위터에서 예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일찍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극단적인 두 분 사실 한 사람 이야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건 저의 30대 초반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그 이후부터 40대에 접어든 지금까지의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앞부분은 진짜 예전 기억이 막 떠올라서요. 갑자기 많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꽤 많이 민망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로 상황을 좀 가정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전혀 다른 두 명의 인생 스토리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고 보니 저의 30대는 정말 파란만장했네요. 사실 저의 20대가 어쩌면 더 파란만장했을 수도 있는데 30대 이야기만으로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스스로 그렇게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운 좋았던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거든요. 살다 보면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인생 최악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최고의 찬스예요.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최고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비로소 그런 상황에 직면해야만 그때 움직이죠. 살려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잖아요. 별일 없이 그냥 무난무난하잖아요. 하루하루가요. 그러면 딱히 움직일 필요를 못 느껴요. 지금 있는 곳을 박차고 나와서 더 큰 곳으로 가야지. 여기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고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무난하고 편안한데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절벽 끝까지 내몰려서야 진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 진짜를 하게 되는 거죠. 뭐라도 바꿔보려고 하고 움직이고 도전하거든요. 살려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을 나와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는 저 건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낯선 그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건물 복도에 딱 서는 거죠. 그리고 그 복도 양 옆으로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 뒤에 기회랑 행운이랑 깨달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당연히 꽝인 문도 있죠. 나를 실망시키는 것들도 그 문 뒤에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어요. 어떤 문을 열었는데 꽝이면 나한테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랜 시간 살았었던 예전에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을 걸고 박차고 막 나와가지고 잘 모르는 길 더듬더듬 새로운 건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걸고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꽝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 계속 꽝이다. 그러면 데미지가 정말 큽니다. 내 선택이 결국 또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진짜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근데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고요. 잘못되지 않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문을 계속 여세요. 열다 보면 그 문 뒤에 있는 행운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기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 뒤에 또 다른 문이 있거든요. 복도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 행운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을 열었더니 기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더 큰 행운도 있고요. 아까 문을 계속 열었는데 꽝만 나왔다. 그 문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상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 그 지점에서 하는 최악의 선택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원래 있던 그 건물에 있을 걸.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도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건물 밖으로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행운, 기회, 깨달음 이런 거 자체를 만날 일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0%예요. 정확히 0%. 그 다음번에 열어볼 그 문 뒤에 기회, 행운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번 문이었어요. 근데 그냥 나가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한 단어의 명사로 표현하는 포기라는 겁니다. 저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운이 정말 좋습니다. 저 30대 초반에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때 있던 그 건물 밖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왔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어두컴컴하고 낯선 건물로 더듬더듬 찾아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건물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건물 자체를 찾는 것도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어두운 길을 지나서 낯선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리스크가 없었을까요? 전 안 무서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죠. 그것도 엄청요. 근데 이 용기라는 것도요, 안 무서워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무서운데도 하는 거, 무서운데 벌벌 떨면서도 하는 거, 그게 용기란 말이죠. 제가 나쁜 상사를 만나서 그렇게 죽을 만큼, 이건 그냥 수사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과로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매일 항상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때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요, 이 회사에서 2번 다시는 이 사람과 부서장과 부서원으로 만나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부서장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 지시를 받을 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 2년간 똑같은 옷만 입고 살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그 영상에서요,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영상에서처럼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때 회사에 올인한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회사 일에 올인하는 그 건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 건물 이름이 회사 일에 올인 빌딩,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건물 복도에 서서 문을 열었더니 문 뒤에 인정받는 좋은 평판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안에 있는 문을 또 열어보니까 그 뒤에는 최연소 부서장이라는 것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2번 다시는 그 사람과 엮여서 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참 좋았죠. 1억짜리 토지 분양 사기 당했을 때, 그때 저 투자라는 건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요. 이때는 진짜로 직장보다 처음에 그 건물이 어디 있는지 그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했죠. 정말 더듬더듬 찾아서 그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문들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아파트 갭 투자, 실거주 투자, 비상장 주식, 미국 주식 같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그 문들 뒤에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행운도 같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에서의 평판은 점점 좋아졌는데요, 제 건강이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죠. 이제는 이 직장이라는 건물 밖으로 나가자. 경제적 자유, 파이어의 삶이라는 건물로 들어가야겠다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건물 복도에 딱 서서 열어본 그 문들 뒤에는 파이어의 삶이라는 진짜 경이로운 커다란 행운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운이 참 좋았습니다. 결국 제가 그 낯선 건물들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복도에 비로소 섰으니까 그 문들 뒤에 있는 기회, 깨달음, 행운들, 그런 걸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진짜 가만히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건물에서 진짜 힘들어하면서도 걸을 힘도 없다 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도 행운이 저를 막 찾아왔을까요?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 행운 만나려고요. 그리고 그 행운이라는 게 그냥 막 아무 데서나 쉽게 만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과정들, 그렇게 거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피치가 하나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의 졸업식 연설인데요. 2011년에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한 연설입니다. But here's the thing. I didn't quit. I didn't fall back. I walked out of there to prepare for the next audition and the next audition and the next audition. I prayed. I prayed and I prayed. To get something you never had, you have to do something you never did. Fall forward. This is what I mean.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다면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 그걸 하세요.